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해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라고 하겠습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 일정액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 신설이 되었으며 이걸 적용받는 납세자들이 많고 또 공제 금액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적용 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성 서비스업 위에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라든지 법인들은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관광 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업과 여관업, 그리고 주점업 중에서 일반 유용주점, 무도 유용주점, 단란주점 이러한 것들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적용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요건은 해당 가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가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 요건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시 근로자의 수가 1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1명이 증가한 거죠. 그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 금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는 요 공제 금액을 청년하고 청년외로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세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에서 청년을 이렇게 수를 늘린 경우에는 1,100만 원, 수도권 밖은 1,200만 원, 그리고 중견기업은 800만 원, 대기업은 400만 원을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 중에서 청년등이 아닌 근로자들은 이제 청년등 외로에서 이쪽으로 적용이 되는데 수도권 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00만 원, 뭐 지방 중소기업은 770만 원, 중견기업은 450만 원, 대기업은 여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제 금액을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우리 그 업체가 작년에 비해서 청년이 1명이 더 증가했다. 그러면 그 1명당 1,100만 원, 그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 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00만 원. 그리고 청년 외에도 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청년의 상시 근로자에서 증가한 인원수의 아래 금액을 곱한 금액 700만 원. 그래서 총 1,800만 원을 이렇게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청년하고 청년 외를 더한 금액을 해당 가세연도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증가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년이 청년이 2명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청년회가 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총 상시 근로자는 1명이 증가하는 거죠. 1명이 증가. 자, 이런 경우에 그 청년의 우리가 수도권 내 중소기업을 예를 들자면 1,100을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증가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1,100만 원을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이제 해당 가세연도 이외에 해당 가세연도로부터 해당 가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대기업은 1년간,
중소 중견기업은 2년간 해가지고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대기업은 1년,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2년간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을 올해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한 명을 고용을 추가를 했다. 그러면 1,100만 원 올해 받게 되죠. 그리고 이걸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받고 또 그 다음에 1,10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죠.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그래서 3,300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 다음에 한 번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정대 기업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예, 해당 기업 플러스 2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해당 연도에 플러스 2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연도에 플러스 1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그 상시 근로자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증가한 경우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상시 근로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라고 되어 합니다.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내국인 근로자.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내국인이라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그리고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뭐 근로자가 될 경우는 없을 거니까 이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를 말하는 거죠. 네.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그리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예,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예. 이제 고용정대 기업 세액공제를 주는 그 목적 자체가 그죠. 어느 정도 정규직으로 되는 이런 근로자들을 좀 늘리는 근로하고 뭐 단순 아르바이트 같은 이런 게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이제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그러면은 상시 근로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자,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그 근로자를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1월 31일부터 아니죠. 1월 1일부터 이렇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자, 그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재연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장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6개월이 되고 이게 6개월이 돼 가지고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이렇게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자가 그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소정 근로시간이 그 같이 근무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이제 짧은 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라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이제 상시 근로자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이 경우에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이 사람을 한 명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0.5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5명.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뭐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높여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지원 요건이란 것은
뭐 시간당 최저임금이 뭐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130% 이상, 중소기업은 120% 이상 이런 요건들이 한 4가지인가 있습니다. 이 4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0.75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서는 그죠? 이 규정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상시 근로자에서 우리가 제외하는 사람들이 그죠? 우리 법인세법상 임원을 제외하고 있죠. 우리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가면 임원이란 해가지고 임원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뭐 대표이사나 뭐 상무이사 이런 이사에 참석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감사, 청산인들이 임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고용정대 기업 세액공제는 이런 임원들을 갖다가 이런 걸 지원하겠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임원은 이렇게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를 한다. 다음 또 제외하는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배우자, 그죠? 이렇게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를 한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되겠죠. 대표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주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들의 직계 좀비소,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뭐 내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은 이 고용정대 기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며느리를 내 자식의 며느리를 이렇게 고용을 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직계 좀비소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있는 친족관계의 사람. 여기서 친족관계라는 것은 이제 6촌 이내에 혈족하고 4촌 이내에 인척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최대 주주인데 조카를 고용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자,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자, 상시 근로사에서 제외되는 걸 보면은 이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러한 금액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이게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은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보았고, 다음은 상시 근로자의 말고 이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 아닌 자에 비해 가지고 공제 금액이 컸죠. 그 수도권의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 보면은 청년인 경우에는 1,100만 원이 공제가 되었는데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700만 원이 공제가 되죠. 공제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누군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 중 아래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그죠?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군에 병력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병력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을 한다. 내가 만 31살인데 2년간 군에 갔다 왔다고 하면은 그죠? 29세가 돼가지고 청년이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외하는 자가 있습니다. 청년 우리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고,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과 동일하게 공제해주는 분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우리가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음 이런 분들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시켜 가지고 금액을 청년과 같이 똑같이 이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되겠죠. 자, 이러한 자들이 아니면 이제 청년 외 상시 근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수에서 당연도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걸 이제 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의 수 계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가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의 수의 합을 해당 가세연도의 개월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월 평균값.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고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12월에 고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 이때 고용한 상시 근로자의 수와 이때 고용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1월 달에 이제 고용을 했으면은 그죠? 이 사람이 매월 말 현재 이 사람이 계속 있다고 하면은 그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있다고 하면은 예. 요 매월 말에 12가 들어가는 거고 이것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됩니다. 12월 달에 고용을 했으면 12분의 1이 되는 거죠. 12분의 1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막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를 계산을 할 때는. 자, 상시 근로자의 수 계산에 있어가지고 또 이게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 있죠. 그때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 절사를 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업체가 1월 달에 9명, 1월 말에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9명, 2월 말 9명 이렇게 있고 3월 달에 이제 8명, 1명이 줄었네요. 이렇게 있다가 6월 달에 1명이 추가 고용이 돼서 이제 9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 10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왔네요. 자, 이런 경우에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이렇게 더하고 해당 가세연도의 개월 수를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해서 0.08 하고 조금 더 숫자가 나올 건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는 이제 절사를 합니다. 그래서 9.08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용정대 기업 세액공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올해 세액공제를 받고 그 고용 인원을 계속 유지, 우리 그 조특법에서 2년간입니다. 2년간 계속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이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중소 중견기업은 플러스 2 추가 공제가 있었죠. 그리고 일반 기업은 대기업은 플러스 1 추가 공제가 있었는데 이 플러스 2, 플러스 1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익은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상당액을 다시 이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은 이렇게 그 고용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추가 공제와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공제받은 가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가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그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가세연도로부터 2년입니다. 2년, 1년, 2년 이 사이에 그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가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가세연도부터 전체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플러스 2, 플러스 1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이렇게 감소를 한 경우, 그럼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안 했으면, 감소를 안 하고 청년이 감소를 했으면은 청년이 줄어들고 그만큼 청년외가 늘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를 안 했는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이렇게 감소를 한 경우에는
감소한 가세연도부터 청년 등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뒤에 좀 사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이제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수도권에 이제 소재하는 중소기업이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연도가 2018년도에 상시 근로자의 수가 청년이 3.0이며 청년에는 9.25명, 합이 이제 12.27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상시 근로자가 늘었네요, 그죠? 청년이 2.5명 늘어서 5.52명, 청년회가 0.98명 늘어서 0.23명, 그리고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12.27에서 3.48이 늘어서 15.75로 되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이렇게 늘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고용정대 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청년은 몇 명이 늘었습니까? 자, 2.5명이 늘었죠. 2.5명. 자, 2.5명에 요거 수도권 중소기업은 1,100만 원을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청년에는 0.98명이 늘었습니다. 0.98명. 예, 그러면 700만 원. 예, 요걸 합계하면은 3,436만 원을 요 2019년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전체 상시 근로자가 2019년도에 15.75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18.28명입니다. 예. 그러면 플러스 1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죠. 2019년도 이 금액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청년도 보면은 청년도 늘었습니다. 청년도 5.52명에서 6.27명으로 이렇게 해서 0.75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받았던 세액공제 이 금액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이 고용이 그 다음에도 유지되면은 한 번 더 또 이렇게 이 3,4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 플러스 최초 사업년도고 플러스 1 사업년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리고 올해 당해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해연도. 우리가 당해연도 세액공제 요건이 직전연도에 비해 직전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당해 사업년도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정대 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번에도 보면은 그죠. 청년이 0.75명 늘고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도 2.53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분에 대해서 이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청년이 0.75명 늘었고 청년회가 1.78명 늘은 것에 대해서 1,100, 청년회는 1,100, 청년회는 700 이렇게 합계가 2,071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분 3,436만 원하고 2020년도 분 2,710만 원 요거 합계를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요 앞에 내용하고 같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 2019년도에 3,436만 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보니까 작년에 15.75명이었죠. 이번에가 13.91명으로 1.84명이 줄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줄었죠, 그죠? 네. 그리고 청년도 줄었습니다. 청년도 작년에가 5.52명이었는데 이번에가 3.9명, 90명으로 해서 1.62명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 사업년도 다음 플러스 1 사업년도에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 되죠. 예, 유지는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유지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했다. 상시 근로자의 감소를 하면은 플러스 원 요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앞에서 추징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또 다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당해부는 어떻게 되느냐? 당해부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직전 3년 대비 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줄었죠. 줄어서 2020년도 분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요건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렇게 같습니다. 자, 2020년도에 보니까 상시 근로자 수,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 0.33명으로 해 가지고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늘었습니다. 자, 이게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을 보니까 청년은 작년이 5.52명이었는데 이번에가 3.90명으로 해서 1.62명이 줄었죠. 예. 이쪽은 줄었습니다. 인원이.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늘었는데 청년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회가 청년이 줄면서 청년회가 이제 증가를 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추가 공제 플러스 1, 2 추가 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늘었는데 청년들은 감소를 했죠. 청년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지만 청년회는 늘었기 때문에 이게는 이제 2019년도 중에서 청년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세액공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자, 사후관리는 뒤에서 별도의 사례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당해 사업년도에는 요 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는 이제 0.33명으로 해가지고 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줄었죠. 하지만은 청년외는 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청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받을 수가 없고 청년회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청년회가 몇 명이 늘었습니까? 청년회가 1.95명, 그죠? 10.23명에서 12.18명으로 해서 1.95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이렇게 0.33명이 이렇게 늘었죠. 이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 증가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청년회 700만 원을 공제를 받는데 이때는 1.95명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의 수 증가한 한도 0.33명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자, 다음은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년간 그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용을 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첫째가 이제 추가 플러스 1, 플러스 2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죠. 또 그리고 하나가 이제 공제받았던 세액을 이제 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납부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이제 최초로 공제를 받은 가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가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미 공제받았던 세액을 이렇게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우리가 고용정대 기업 세액 공제에서 이 사후 관리를 2년간 이렇게 공용 유지가 있지만 2년을 통으로 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첫째 1년, 그 다음 1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첫째, 그러니까 최초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사업년도에 해당하는 사후 관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보면은 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이렇게 사후 관리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납부해야 될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플러스 1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첫째 케이스가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경우로서 청년등 상시 근로자의 수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자, 이걸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했죠, 감소. 네, 한 명이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청년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청년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마이너스 2명이죠, 그죠? 이렇게 2명이 감소를 했죠. 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상시 근로자는 한 명이 감소를 했죠. 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했죠. 그런데 청년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한 명보다 이렇게 2명으로 많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맨 처음에 그죠?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렇게는 2018년도에 이렇게 상시 근로자의 수가 0명이었는데 요게 지금 설명에 간편하기 위해서 뒤에 우리가 소수점 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 이렇게 그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2명, 청년의 2명 이렇게 해서 합계가 4명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하면은 청년 2명, 2019년도에 청년 2명에 1,100만 원을 공제받고 청년의 2명에 700만 원, 이렇게 3,600만 원을 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2020년도에 보면은 청년이 2명이 줄고, 그죠? 청년회가 1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앞에 공제받던 세액 중에서 얼마를 추징할 것인가 문제죠. 자, 우리가 2019년도를 최초 사업년도로 하겠습니다. 최초 사업년도. 네. 공제를 받은 최초 사업년도에 상시 근로자, 그죠? 청년이 2명이 있고 청년회가 또 2명이 있었습니다. 자, 청년은 1,100을 공제를 받고 청년회는 700 이렇게 공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1 사업년도에 보니까 청년은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청년은 없어졌습니다. 청년은 없어지고, 그 다음 청년회가 3명이 됐죠. 그죠? 3명이 되었습니다. 청년회가 3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죠? 우리가 고용정대 기업 세액 공제는 이거를 2년간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2년간 끌고 안 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 우리 사후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당초에 공제받았어야 될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회 이렇게 700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에 1,100, 700 이렇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그죠? 1,100 하나 하고, 그리고 1,100하고 700하고 그 차이 400, 1,500을 추가로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00을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위에 보면은 네. 자, 청년이 한 명 감소했으니까 1,100이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년이 이제 청년예로 바뀌어 가지고 요 청년이 청년예로 바뀌어서 요 한 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4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추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1,5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도식하면은 이렇게 좀 쉬운데 이것을 말로 설명하려면은 좀 어렵습니다. 이걸 자 우리가 저소득세-제한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최초로 공제받은 가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제 최초로 공제받은 가세연도 대비해 가지고 감소한 인원수가 청년이 2명이죠. 2명 이렇게 2명, 청년 2명, 이 감소한 인원수.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1명이죠. 1명. 이렇게 1명. 요 금액에 대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인당 공제액 1,100만 원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1인당 공제액 빼면은 요게 1,100에서 700을 빼면 400이 되는 거죠. 400을 이렇게 곱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1명이 되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1인당 공제액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이 내용이다 하는 거. 자, 다음은 우리가 3개의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를 합니다. 앞에 거와 같이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 앞에 2019년도까지는 앞에하고 같습니다. 앞에하고 같고, 자, 우리 2020년 이번에 플러스 원 사업년도에서 지금 보는 경우에 여기에 2명이 전체 상시 근로자 중 2명이 이렇게 줄었죠, 그죠?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가 이제 이렇게 적은 경우는 했죠. 여기서 1명이 줄었죠. 1명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2019년도 최초로 하죠. 최초가 4명에서 11, 700, 예. 1,100, 700 이렇게 해서 공제를 이렇게 최초로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 원 사업년도에 보니까 청년이 1명이 됐죠. 그죠? 청년이 1명이 됐습니다. 청년이 1명 되고 1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1명이 줄었고. 자, 청년에도 그죠? 1명만 남아 있습니다. 1명. 자, 1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특법에서 보게 되는 이 사람은 공제를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 이렇게 공제를 받았죠. 자, 그러면은 11, 그죠? 1,100 그리고 여기에 700 이 부분 합친 1,800이 되겠네요. 1,800만 원을 다시 이렇게 추징을 하게 됩니다. 1,800만 원은 다시 추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줄었으니까 그죠? 이번에는 2020년도 분은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가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자, 청년이 1명이 감소를 했죠. 예, 거기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1,1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과거에 받았었고 최초로 공제받은 가세연도 대비 그 청년 외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1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700만 원 공제액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친 게 1,800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케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죠.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를 안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를 안 했습니다. 예,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근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죠. 요 청년에서 빠진 부분은 그죠. 청년 외로 채워졌겠죠. 그죠. 청년 외로 이렇게 채워졌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최초는 그죠. 우리가 최초 사업연도에는 1,100, 1,100, 700, 700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1 사업연도에 보니까 청년이 1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1명이 이렇게 있고, 예. 청년외가 이렇게 해서 청년회가 3명이 되는 거죠. 3명. 그렇게 해서 4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초에 그죠. 사후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공제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차익이 그죠. 3만큼. 네. 3만큼 3이 아니죠. 그죠. 예. 1,100에서 700을 빼면은 400만 원. 이렇게 400만 원만큼 추가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초로 공제를 받은 가세연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1명이죠. 그죠? 한 명. 네, 한 명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인당 공제액 1,100만 원에서 청년 외 상시 근로자 1인당 공제액 700만 원을 뺀 400만 원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4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그죠? 2020년도 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2019년도 분에 대해서 요 플러스 1 추가 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번에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죠? 감소는 안 하고 증가를 안 했지만 감소도 안 했습니다. 감소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감소를 안 했는데 청년은 감소를 했죠. 예. 청년은 감소를 해서 그래서 요 중에서 청년은 받을 수가 없고 청년은 받을 수가 없고 청년 외에는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가세연도에 받을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그 플러스 1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자,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자, 2년의 사후 관리. 자, 최초로 공제받은 가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가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최초로 공제받은 가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것도 뒤에 우리 보게 되는 우리 그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다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케이스를 3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있고 2018년도 우리 앞에서 본 것 같이 그죠? 여기에 2명 1,100에서 2,200 여기 청년의 2명 700에서 1,400 3,600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공제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그대로 이 4명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청년회를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죠? 여기에 최초 사업연도가 되고 최초 사업연도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1 사업연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요 금액을 그대로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다. 줄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 2년째죠. 그죠? 2년째에 보니까 사람이 줄었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 근로자들이 줄었다. 자, 우리가 최초 사업연도에 보면은 최초 사업연도에 보면은 이렇게 4명이 있었죠. 그죠? 1100 받는 청년이 2명, 700 세액공제를 받는 청년회가 2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최초. 자, 그리고 플러스 1 우리가 가세연도에 보니까 한 번 더 받았죠. 그죠? 여기에 한 번 더 이렇게 동일하게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플러스 2년도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은 그죠? 한 명도 없습니다. 청년은 한 명도 없고 청년회가 지금 3명이 있다는 거죠. 청년회가 3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업체는 그죠? 이렇게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죠? 한 번 더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77, 700을 또 이렇게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와 차이 1100이 그죠? 1100이 곱하기 2회 하고 또 그리고 여기는 1100하고 700하고 차이는 그죠? 400이 되겠죠. 400만 원 곱하기 요거를 두 번 받았죠. 그죠? 2회. 이만큼을 다시 이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최초로 공제받은 가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그죠? 마이너스 그죠?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한 인원수가 2명,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1명, 그죠? 예, 청년이 2명이고 상시 근로자의 수가 1명이다. 그리고 1100에서 700을 차감한 금액이 400만 원. 그래서 여기는 그죠? 직전 2년 이내에 가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가 있죠. 2회 이렇게 공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1인당 공제, 상시 근로자가 그죠? 여기에서 1명이 줄었죠. 그죠? 한 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청년 등 상시 공제, 청년에 대한 1100만 원 이렇게 곱하고 여기에 예, 공제받은 횟수 2회 해서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1100에 2회, 400에 2회 이렇게 하고 300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자, 다음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보다 미달하는 경우, 그죠? 미달하는 경우. 자, 이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는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그죠? 마이너스 2명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최초에 비해 가지고 예, 마이너스 1명. 청년 등이 감소한 인원수가 1명이 그죠?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보다 더 적은 케이스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추징할 세액은 이게 최초가 그죠? 이렇게 11, 1100, 70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3년도가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게 이게 이렇게 왔다. 700으로 이렇게 왔다. 자, 그런데 플러스 2년째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년이 1명이 되어 있죠. 그죠? 청년이 1명. 청년이 1명이 되어 있고 청년회가 1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그죠?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당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제를 1100, 1100, 700, 700을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1100만 원에 곱하기 2회 그리고 700만 원에 곱하기 2회 해서 이 금액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2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우리 케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자,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죠?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년째 되는 해에 보니까 청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죠? 청년이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이 한 명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청년회가 3명이 있는 거죠. 3명. 청년회가 3명이 있습니다. 청년회가 3명. 이렇게 3명이 있는 거죠. 자,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그죠. 이렇게 공제를 2년간 이렇게 받았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자, 우리 회사는 보니까 공제를 더 많이 받았네요. 그죠? 예. 요거 400만 원하고 요 차이 400만 원하고 이 차이 40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을 더 많이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죠? 400만 원을 두 번. 예. 그래가지고 800만 원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그 고용정대 기업 세액 공제는 이렇게 이제 추징을 할 때 여기에 이자 상당액이 납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투자세 공제 같은 경우 할 때 보면은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제대로 된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 투자금 그 당초에 세공제 받은 것을 다시 이제 그 환수를 하게 되고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를 하죠. 10만 분의 25라는 그 날짜 수를 곱해 가지고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정대 기업 세액 공제는 이 이자 상당액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죠? 청년 한 명 400만 원을 이해에 이렇게 해서 800이 된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한번 다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시 근로자의 수가 감소를 안 했죠. 그 청년만 감소를 했지만 청년회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2020년도에 보면은 청년회 2명 요거는 그죠? 우리가 최초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플러스 2까지 요거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정대 기업 세액 공제의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정대 기업 세액 공제는 이렇게 청년, 비청년 그리고 사후 고용 유지와 관련해서 2년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상시 근로자의 수를 청년하고 청년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고용정대 기업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고 한다면은 이 상시 근로자의 수를 정확하게 청년회로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좀 넣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로 이렇게 다시 숫자를 맞추는 데 대해 가지고 어려움을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줘야 그 뒤에 2년까지 회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정대 기업 세액 공제의
관련해서 다른 조세 특례와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가 좋은 게 우리가 다른 조세 특례 제도와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 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과도 중복 적용이 되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이제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세액 공제는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중복 적용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 감면 중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 상시 근로자의 수 증가에 대한 추가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 그 감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50%를 해주고 있죠.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업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서 올해 는 경우에는 추가로 50%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100%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우리 고용증대 기업에 있는 세액 공제 요건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상시 근로자의 수에 대한 증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추가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용증대 기업 세액 공제와는 중복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기업 세액 공제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공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한세가 적용이 됩니다. 최저한세가 적용. 최저한세라든지 올해 최저한세 적용을 해가지고 뭐 공제를 못 받든지 아니면은 당해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적어서 이제 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5년간 띄올 공제가 이렇게 가능을 하고 또 그리고 요 실제 그 이렇게 고용증대 기업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20%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고용증대 기업 세액 공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